명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1분입니다. 아브라함님 후원해 주셨네요. 청정제주님, 삼성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삼성하고 현대가 지금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나프타라고 하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그 많은 상품들이 미국에 사실상 그 관세 없이 공급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트럼프 때부터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노동력도 싸고 뭐 땅값도 싼 뭐 멕시코 대신에 멕시코에서 생산한 물건이 미국에서 무관세로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멕시코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옮겨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멕시코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멕시코의 비중을 줄여서 미국 쪽 현지 생산을 늘린다. 주로 뭐 알라바마 주니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죠.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을 섰고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계 무소속들도 대거 참거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뭐 단순 계산으로도 거의 180석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예,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 국힘당도 이 국정조사에 합의해 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직까지 국힘당 전체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만만치 않은 목소리가 일고 있어요.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거부했다가 나중에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라는 그런 그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야 합의, 국진당도 합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리 보면 국진당 입장에서는요.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식으로 핑계 대가지고 오히려 조사 전반에 깽판을 놓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한테 이로와 아예 국정조사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깽판 놓는 방해를 벌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인지도 몰라요. 지금 검찰개혁법도 결국에 국힘당이 안 한다 그랬다가 막판에 합의하자라고 바꾸면서 이 바뀐 대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 후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어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번에 이상민 탄핵도 그래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몰고 간 거였는데 그랬으면 민주당에서 국회 대리인도 뭐 선정하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국힘당이 막판에 우리도 거기 참여할게 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일을 배려놨죠.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을
자신들이 유리한, 말 그대로 이상민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 측 대리인으로 딱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이상민의 변호사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국힘당에서는 그런 수법을 쓰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합의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거 거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답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자,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현재 초읽기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까지 합쳤죠. 뿐만 아니라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할 걸로 보여요. 합치면 180석이 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힘당이 반대를 하더라도요. 국정조사 초읽기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국정조사라는 거는요.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요. 국회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그러면 어찌 된다? 거부를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나발은 불어도 기차는 출발하는 거죠. 누가 개소리를 해도 기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그래서 계속 국힘당이 반대만 할 경우에는 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안 그대로 밀고 나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힘당은 오래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여야 합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내용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한쪽 면에서는 지금 뭐 국힘당에서 김기현이 뭐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 동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봐서 결국에 쟤네들 협상 테이블 들어올 거야 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 내부에서 벌써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 내부가 지금 장난 아니야. 왜?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 이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국정조사 거부해가지고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라는 얘기 벌써 나와요.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의심을 안 하겠노? 응? 지금 상황에서 니 같으면 니네 집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걸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냐 이거야. 차라리 이거를 거부를 할 게 아니라 받을 건 받고 조사 과정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벌써 그런 얘기가 국힘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세를 이룬 건 아닌데 지금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소수설이 되고 있어요. 김기현도 그렇고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이 얘기를 용산에 할 그 용기가 없지. 이 얘기 잘못했다가 뭐 김건희한테 한 방 얻었.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 재떨이 날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힘 내부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국힘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이 꼬라지를 보라고. 김건희 땅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놓여지는데 여기를 누가 이게 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거기다가 휴게소까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김건희 땅 완전히 떼돈을 버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 주변 보세요. 김건희 땅이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놓여진단 말이야. 자, 이 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바로 남양평 IC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남양평 IC 밖으로 나오면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다? 예,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강상휴게소, 남양평 휴게소 여기 떡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남양평 IC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휴게소 마당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휴게소 마당을 거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돼 있어. 그리고 현재 지금 휴게소 지금 지상 2층까지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 지금 남양평 IC는 제가 가보니까 간이 IC예요. 간이 나들목이에요. 그 하이패스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왜 하이패스 안 달린 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따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돈을 내야 되잖아. 수동으로 돈을 내려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카드로 찍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게 없어. 그런 계기가 없어요. 그냥 하이패스만 지나갈 수 있어요. 하이패스 없는 차들은 그걸로 못 지나가. 근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크게 휴게소, 진짜 엄청나게 넓어요. 만남의 광장보다 더 넓어. 그런 휴게소 하나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실제 메인은 뭐야? IC가 아니라 휴게소였지. IC가 있는 데에 휴게소를 만든 게 아니라 휴게소를 만들라고, 이거 만들라고 IC를 여기에 하나 만들어 준 거지. 오히려 휴게소의 부속 시설로 나들목을 만들어 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나 진출을 할 때나 이 휴게소 마당을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면은 김건희가 숨겨놓은 땅, 김건희 일가가 숨겨놓은 땅으로 500m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이 땅을 치면 약 1km 뿐만 아니에요. 그럼 이 주변 병산리거든요. 여기가 싹 다 병산리인데 이 병산리가 전부 다 뭐다? 김건희 친인척들이 다 여기 살고 있더라고. 여기가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여기 넓이를 다 합치면은 대장동 넓이가 나와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장동 개발한 그 넓이가 나와요. 거의 신도시급이야 이거. 만약에 여기 근데 최은순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 지었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분양한다 생각해봐요. 조 단위로 이익이 남아. 다 지들 땅이잖아. 지들 친척 땅이거나 집안 땅이거나. 부지 매입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캐면 캘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근데 이 상황을 뻔히 보고도 국정조사를 안 한다? 니 같으면 의심이 안 되겠느냐, 이거야. 이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자고? 미쳤냐? 라는 생각이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냥 국정조사 받고, 들어가서 국정조사에서 방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무엇보다도 더 황당한 거는, 지금 원희룡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게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백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건희 고속도로의 터널하고 교량 숫자가 원안보다 무려 2배나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공사비가 현재 국토부가 추산한 걸로도 1,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1,000억 원이 아니라 적어도 6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 1조 원이 더 들 수도 있어요. 터널하고 교량 숫자가 2배가 늘어났는데 아니 그냥 도로를 닦는 거에 비해서 터널이나 교량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건 너무나도 정해진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1,000억 원밖에 더 안 들어간다고? 이거 장난질 친 거지 누군가. 이렇게 2배나 증가한단 말이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2배가 차이가 난다고. 이 상황을 누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 터널하고 교량이 훨씬 많아. 결국 보면 공사하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잖아. 난이도가 높으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경제성이 없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바득바득 경제성 있다고 우기잖아. 서너 건밖에 더 안 들어간다 우긴다. 누가 봐도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냐고. 그죠? 우긴다고, 틀어막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누구 다 알 겁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알아요.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 야, 이거 국정조사 거부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상한 고속도로는 또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한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가 한 개가 아니더라. 알고 봤더니 김건희 고속도로는 두 개더라. 수도권 제2순환선 그중에서도 이천 양평 구간이 또 있더라. 지금 이게 사실 많이 부각은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김건희 일가 땅에서 4km인데 여기가 용인이라든지 또는 그 강원도 쪽에서 오는 길이 이쪽으로 다 지나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양평으로 많이 올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제가 휴게소 말씀을 드렸죠. 이 휴게소가 참 재밌는 게 보통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노선이 지나가면 상행선, 하행선에 각각 하나씩 휴게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다? 상행선에만 휴게소를 만들어 놨는데 하행선으로 내려가는 차는 그 지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상행선 쪽 그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뒀더라고. 반대편 차선도 일로 다 모이게 한쪽으로 다 몰리게 몰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는 톨게이트도 있는 거야. 그럼 어찌 됩니까? 여기가 소위 말해서 회차 지점이 돼요. 회차 지점. 그럼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어? 그럼 여기에 휴게소는 얼마나 손님이 많겠어? 그럼 여기를 둘러싸고요. 주변은 또 얼마나 경기가 활성화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야, 이거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된 또 다른 고속도로가 또 있다? 뭐야? 다 헤쳐먹네? 무슨 얘네들은 블랙홀이야? 고속도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야? 김건희 최은순 땅은 고속도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야?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이거 의심 안 됩니까? 의심될 수밖에 없죠. 안 되면 이상하지. 응? 자, 게다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만약에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진짜 김건희는 뭐 진짜 돈방석에 앉는 거다.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을 거다. 여기에 김건희 땅도 있고 최은순 땅도 있고 최은순 동생 땅도 있고 뭐 김건희 오빠 땅도 있고 뭐 동업자 땅도 있고 뭐 그렇던 모양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김건희 그 일가 친척들 땅도 여기 되게 많아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김씨 일가 신도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익의 규모는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가 양평에 가지고 있는 땅값이 125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김건희 일가 보유의 양평 땅값 통합 125억인데 여기가 고속도로가 생겨서 사실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이익은 수천억 아니 수조 원대가 날 수도 있죠. 뭐 그저께 우리 같이 계산해 보니까 수조 원이 나오는 거 보셨죠? 특히 병산리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병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24,000여 평에 시가 100억 원대인데 김건희의 다른 친인척들 빼고 김건희 그 엄마, 오빠, 지거, 뭐 동업자 거 요것만 합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1000세대 이상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어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가요. 그럼 수익 얼마가 난다고? 예. 제가 그때 우리가 계산했죠. 조 단위로 나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24,000평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용적률을 한 500% 정도로 잡아주거든요. 24,000평에 500% 잡으면 10만 평 아닙니까?
10만 평인데 이게 여기 10만 평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 평수 10만 평이잖아. 근데 아파트 평수로 평당 가격이 얼마냐? 아파트를 지어서 팔 경우 평당 가격이 얼마냐? 작게는 800만 원, 요새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갑니다. 계산해봐. 10만 평에 1000만 원. 자, 이거 이상하네요. 누군들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야 이거 거부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뻗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국정조사 받고 국정조사 방식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방어를 하자. 이게 영 합리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 총선에 나갈 수 있지. 안 그래가지고는 총선 개박살 난다 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국힘당 내부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일부 소수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소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김기현을 비롯한 지금 국힘당 지도부에서는 굳이 받아들이려고 안 해. 일부러 모른 척해. 왜? 윤석열이 겁나니까. 국정조사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려고 그걸 못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이거. 이와 관련해서요.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국힘당 내부의 사람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 생각 안 납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사저 주변에 국도가 새로 생기니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니 그러면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까? 그때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나요? 하필 그때는 열린우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안 받아들였어요. 만약 그때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응했다면 그러면 적어도 대선은 몰라도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그러면서 이 일이 생각 안 나느냐. 이 일이 생각난다고 보면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작정 거부해서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픈 얘기도 하나 하더라고요. 사실 되게 우픈 얘기였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느냐. 답답해 죽겠다. 이거 누가 봐도 국힘당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밀어붙이지를 못하냐. 민주당이 정말 그간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렸는데 단박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이걸 이렇게 못 싸우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낙연도 그렇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밥그릇 싸움을 할 때 하더라도 쌀은 사놓고 해야지. 쌀도 안 사놓고 밥그릇 싸움 하면은 그 그릇에 뭘 담으려고? 밥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쌀이 없는데 쌀 사놓고 쌀 구해놓고 밥그릇 싸움을 해야지. 쌀 안 사놓고 밥그릇 싸움부터 하고 있냐고. 이낙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시원하대. 오죽했으면 국힘당에서 일한다니까. 이거 우픈 얘기 아닌가요? 진짜 우픈 얘기죠. 참 답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창에서 또 이렇게 전쟁이 난 모양이네요. 예, 갑자기 지금 무슨 전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욕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자, 진정들 해주시고요. 예, 절 위해서도 그만 싸워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얼마나 우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 이런 얘기라고 그러세요. 그죠? 예, 자들
다들 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뭘 생각하시는지 다들 알고 있고요. 다들 본심이 어디다는 거 더러 알고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좀 이해하는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